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직 형태 변경이 부당 노동 행위와 어떻게 결합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굉장히 편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떤 노조의 형태를 바꿀 때 조직 형태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 해산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직 형태 변경을 이용하게 되면 그대로 재산관계와 단체배약 주체로서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조직 형태 변경을 조금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별노조의 지부가 있는데 산별노조의 지부를 기업별노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측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산별노조의 지부로 남아있는 어떤 조합 간부를 징계를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별노조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가 조직 형태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 결의를 A 기업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 결의하는 과정에 조금 회사의 이 컨설팅을 받은 이 업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컨설팅 회사였죠. 노조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폐쇄를 또 이용하게 되는데요. 직장 폐쇄를 유지하면서 지부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합니다.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해서 기업 노조로 형태를 바꾸게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회에 있는 집행부들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 노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유도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 노조로 조 형태를 바꾸는 거죠. 이게 그 지회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은 뭐 과반 출석한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 기업 노조로 바꿀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판례 시각은 기업별 노조에 준하거나 혹은 기업별 노조에 준하지 않더라도 즉 도자적으로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단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옛날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지혜 간부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합의 그 노조의 지회 간부 입장에서는 이거 사용자가 우리 노조에 대해서 지배 개입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징계도 부당 노동 행위인 거다 혹은 부당 해고인 거다, 이걸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두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배가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이 지회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다분히 이 어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 행위의 성격이 좀 있겠죠, 그죠? 과연 이것들을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판례의 유지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어, 조직 형태 변경, 그리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 선출한 거죠. 효력이 있을까요? 예, 우리 판례에서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경우도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가 있고, 기업별 노조에 준하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은 설사 독자적인 단체 교섭이나 단체 배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은 갖추고 있다. 그 경우에는 조정태 변경 결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총회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임원은 갖추고 있었거든요.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단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 단체가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은 효력이 있다,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이걸 전제로 해서 어떤 기업별 노조의 임원 선출을 결의한 것도 역시 효력이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직 형태 변경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두 번째로,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 지회에 남아있는 지회 간부를
징계란 겁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이익 취급 이용에 부당 노동해야 되는 건데 요런 거죠. 어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서 어떤 불이익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걸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하더라. 그때 중요한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야 돼요. 이제 이 이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당 노동의 의사인 거죠. 불이익 취급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회 간부를 징계한 내용 자체가 불이익 취급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그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징계 사유와는 달리 실제로 그 내심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징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징계겠지만 사실은 징계 사유는 표면에 불과할 뿐이고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이 되고 있다. 그때는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보니까 어쨌든 이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있는지는 판단 기준을 우리 판례에서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 노조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 처분의 시기, 그 다음에 사용자 노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종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도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노동의 여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이걸 판단을 해봤더니 보니까 컨설팅 회사가 개입을 해서 이 노조를 망가뜨리려고 꽤 많이 노력한 게 눈에 보인 거죠, 그죠? 보니까 이 직장 폐쇄 때문에 상당히 노사관계 악화돼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사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건들을 보니까 어떤 이 산별노조의 지회의 무력화를 깨하는 그런 문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로서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표로 하겠다. 이게 사측의 이 문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합 지회에 대한 이 간부의 징계 처분 시기가 마침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지회의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실상 이 간부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충분히 이 케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경우에 노조 활동,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심은 이거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기환송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비판인 거죠? 분명히 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데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이제 있을 수가 있었다. 즉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내용인 건데 노조로서의 조직 형태 변경은 또 인정을 해준 거야. 부당 노동행위 의사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했지만은 또 조직 형태 변경 결의로서는 효력이 있는 거다. 과연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그런 판례인 거냐? 자,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서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깨하는 이런 지배 개입 유형의 부당 노동행위, 거기에 대한 판례 시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상당히 논쟁이 많은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판례의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